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천만오빠입니다. 항상 외쳐요. 멸공을 외치는 천만오빠입니다. 멸공. 공상당 아닙니다. 공매도를 멸공하는 거예요. 공매도. 공매도를 멸해야 한다. 그래서 멸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무슨 공매도 시스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당연히 뭐 공매도 시스템은 저는 뭐 있어야 없어야 그게 아니라 이 공매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빨리 누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어느 정치인이라도 나타나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누가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멸공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삼성전자 한번 꾸준히 하도록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천만 오빠는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떠들어대요. 무슨 뭐 원본도 없고 대본도 없어. 그냥 애드립이야.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웃집 오빠, 이웃집 동생으로서 그냥 떠들어대니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도 한 이틀 동안 바빴어요. 여러 가지 뭐 출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하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사람이 슬슬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나중에 이따 여러분들 9시 정도에 한번 잠시 라이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략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주년이 됐어요. 1주년. 그 1주년 인사 정도는 라이브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우리 앞으로의 각오, 다짐 한번 썰을 풀도록 하자고요. 뭐 삼성전자 투자는 뭐 별거 없어.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면 돼. 꾸준히 모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삼성전자 뭐 1000주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1000주 안 돼. 1000주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봤을 때 최소한 2000주는 모아야 돼, 2000주. 2000주는 꾸준하게 모아야 한다. 저는 항상 외쳐. 예전에 한 9월 24일인가에 방송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구독자분의 서희라는 분, 서희님이 있는데 좀 연세 좀 있으신 분이고요. 이분의 자료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제가 9월 24일 방송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2000주 꼭 모으라고. 2000주 모으면 나중에 노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또 4% 룰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썰을 풀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1000주 가지고는 안 된다. 한 2000주 정도는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0주 정도 꾸준하게 한 20년만 모아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년에 200주 모으라 하잖아요. 200주. 10년이면 2000주고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가도 보면은 예전에는 뭐 300배씩 올랐는데 30년 동안 그렇게까지는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도 고도 성장기라서 한 300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봐도 한 연 10% 정도는 보수적으로 이제 오르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20년 동안 꾸준히 이제 모으거나 아니면 유지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도 좀 받고 누적되고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오르겠죠. 그때 돼서 그 2000주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꽃감 빼먹지 써먹는 거야. 빼먹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 끌고 무덤이 갖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써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노후를 보내라는 거지. 편하게 즐겁게 보내라는 겁니다. 보통 65세부터 연금 나오죠. 이때부터 25년 하면은 거의 얼마야 90세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금을 또 받는다는 가정해야 돼. 최소한 연금 국민연금 한 50만 원 정도 이상 받을 겁니다. 아무리 못 받아도 많이 받는 분들은 뭐 100만 원, 150도 받겠지만은 최소 50 정도 받을 거니까 그 연금에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배당하고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좀 팔아가가지고 그 쓰면서 가는 겁니다. 다 쓰면서 가세요. 떠나셔야지 뭐 어떻게 씁니까?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즐겁게 시원하게 쓰고 갑시다. 남으면은 그때 여러분들 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일에 쓰세요. 다 기부해버릴 거야 나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갈 겁니다. 뭐 그렇게 하다 가는 거죠. 하여튼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항상 늘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뭔가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지갑을 열어야겠지. 입을 열면 안 돼. 말 많으면은 잔소리 많다고 오지도 않아. 손녀 손자들도 안 와요. 이게 뭔가 좀 뭐 지폐를 하나씩 줘야지 5만 원권에 한 장이라도 줘야지 애들이 따라오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리고 절대로 돈 주지 마.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자기 돈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한 방에 줘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이제 뭐 자식들 뭐 배신해니 많이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돈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면 그 쓰면서 가십시오. 고생하셨잖아 지금까지. 먹고 산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자식들 키운다 뭐 한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뭐 우리 형님들은 잘할 거야. 지금 뭐 6학년, 7학년 형님들은 다 아실 건데 끝까지 자기 돈 갖고 있으면서 그 돈 가지고 쓰면서 베풀면서 하라는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굽신 걸 필요도 없어요.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쓰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친구들한테도 뭐 막걸리 한 잔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제가 말이 좀 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천주 모아야 돼. 2천주 1천주 안 돼. 간혹 어떤 방송 보니까 뭐 1천주 가지고 된다는데 그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야. 2천주 정도 돼야 돼 최소한. 2천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어떤 분들은 5천주 만주면 좋지. 만주면 지금 배당도 100만 원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그게 어렵잖아요. 1만주 모으는 게 말이 쉽습니까? 지금 했던 8억인데 그래서 최소한 2만주란 2천주 이상 모으라는 겁니다. 2천주 이상. 하여튼 이번 주에는 그 국내 증시는 그 미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우려가 이제 지속될 것 같고, 또 올해 또 IPO 최대화가 누구야? LG 엔솔이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청약 받으려면 무조건 하라. KB증권, 뭐 대신증권, 뭐 신한금도 얘기했어요. 균등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최소 2주는 받아. 150만 원 내야 돼요. 150만 원.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딱 찍어주네, 내가 보니까. 해가지고 2주 받아서 뭐 따상을 가든지 상한가를 가든지 하면은 뭐 차익 실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더 사라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더 모으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뭐 그 종목을 내가 뭐 장기 투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차익 실현 해가지고 용돈벌이해서 그 돈으로 우리 우선주라도 더 사자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공모 청약에 따라서 이제 수급 부담으로 인해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는 한 2,920에서 3,020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해서 1.12% 하락해가지고 2,921.92로 냈어요. 코스닥은 2.39% 하락해서 971.39. 많이 떨어졌죠. 일단 코스피는 연준의 그 공격적인 통화정책 그 통화정책을 시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았지. 한국은행이 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하니까 2,920으로 쭉 내려왔어요. 2,920으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 지난 12일을 제외하고 1%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니까 코스닥도 막 970까지 내려가는 거야. 완전 죽음의 레이스였어요. 이번 주에도 연준의 그런 긴축 우려 여파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요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지지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놈들은 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발언하니까 주가가 계속 휘영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야, 한 번에 나와서 다 해라. 진짜.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응? 하여튼 웃겼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산됐고, 미 연준의 그 긴축 우려라는 그 대외 악재에 주식시장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강산이 커요. 그리고 대형 IPO에 따른 그 수급 부담도 존재하고, 18일, 19일 역대급의 IPO 대여인 LG 엔솔의 일반 공모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30만 원 딱 확정했어. 딱 30으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형주 수급 공백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솔루션의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영어도 길다. MSCI라고 합니다. MSCI 그 지수하고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가지고 패시브 펀드들의 그 자금의 매입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네요. 보니까. 일단은 그 금투에서는 그 배당 차익 거래 그 매물 추례가 일단락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준비금을 모아두는 시기도 이번 주로 마무리될 예정만큼 그 대내적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래요. 금리 인상의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도체하고 차량 중심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차반이야, 차반. 반차. 그냥 반차로 갈 것 같아요. 반도체, 차로 갈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 올해는 반도체가 조금 약간 부흥되지 않겠나? 부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 업황에 대해서도 외국계 자금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약간 변화되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뭐 CT그룹, UBS, 골드만삭스, 하여튼 이런 애들이 하이닉스 목표가를 약간 상향을 해요. 또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그 D램의 공급 감소가 메모리 업황 개선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당분간 그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요. 실적 대비 이제 주가 부담이 적은 종목에 집중을 하라.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금융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반도체하고 차 섹터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뭐 있냐 보니까 이거 17일에 뭐 미국이 휴장이고 지난해 그 4, 4분기에 중국 국내 총생산이죠. GDP 발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20일 날은 유로존 12월 소비자 물가 이 발표가 되고 있고 22일에는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니까 중국의 GDP 발표에 관심이 뭐일 것 같아요. 중국의 GDP. 중국에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의 그 미세 조정, 이 미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중국은 실물 지표들의 회복은 더디다. 그 4, 4분기의 그 실물 지표들의 그 부진이 자연스레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해 4, 4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3.6% 정도 된다는데 3, 4분기 4.9%보다 낮겠죠.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최근 또 주가가 강세였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의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요.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고, 아메리칸 항공도 있는데 하여튼 은행주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달에 25일에서 26일 예정된 그 연방공개시정위원회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의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결국 뭐냐? 실적이다. 실적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실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봤을 겁니다. 다우는 좀 빠졌고 0.56%, 나스닥이 반등을 했어요. 0.59, 그리고 S&P도 0.08 반등했습니다. 다행히 훅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다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급등을 해가지고 3,900.61, 3,900선 터치했습니다. 다행히. 환율을 볼까요? 환율은 미국 달러 1,190원, 4.5원 올랐고요. 달러 일본엔도 114.20원에서 좀 올랐어요. 유가도 83.82달러. 유가도 올랐어. 기름값도 올라요. 일본엔화 1,041.89원 좀 올랐습니다. 유로화는 1,358.50원. 유로화는 빠졌네. 그 중국 위안화도 올랐어요. 187.21원이고 휘발유값 오릅니다. 1,627.2원. 그리고 국제 금값은 빠져. 1,816.5달러 좀 떨어졌고 국내 금값이 올랐습니다. 69,623.96. 국내 금값은 좀 올랐고 국제 금값은 떨어졌다. 일단은 환율이 좀 올랐다. 많이 올랐네. 4.5원이니까 1,190원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올랐어요. 1.19% 정도. 그래 1.793이에요. 1.7대에서 계속 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선물지수도 막판에 보니까 다우는 빠졌는데 0.40 빠졌는데 미국의 그 S&P는 0.27, 나스닥이 0.85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러셀도 0.14% 소폭 상승했네요. 소폭.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0.85%나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는 한 주 동안 좀 아쉬웠어요. 좀 빠졌죠. 지난주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반등을 좀 해가지고 한 78,000원 선에서 한 8만원 선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 박스권에 놓을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꾸준히 모읍시다. 또 횡보의 기간인데 고난의 기간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꾸준하게 모아보자고요. 쭉 빠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기분인데 좀 약간 좀 갖고 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어장관리하면서 갖고 놀 것 같아. 박스권에서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선주는 그나마 본주보다는 강해. 아직까지는 굳건하다. 그래도 조금 상승하려고 하긴 있지만은 이제 외인들이 조금씩 모으고 있어.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선주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또 모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투 개미들도 우선주를 많이 모으세요. 특히 이제 초심자들은 우선주를 많이 모으자. 해가지고 우선주 2,000주만 꼭 모으자는 거, 2,000주 이상 모으자는 거예요. 최소 리미트입니다. 뭐 10년 동안 모아도 되고, 뭐 5년 동안 모아도 되고, 더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최소 2,000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20년 후에 특히 65세 딱 끝나가지고 연금 받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자는 거야. 배당도 받고, 그리고 또 필요할 만큼 4%씩 쓰는 거야. 4% 계속 써야지. 팔아 써야지. 뭐 언제까지 안 쓰고 무덤에 갖고 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2,000주는 꼭 모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이브 때 뵙도록 할게요.